4번 보기를 바탕으로 쭉 한번 선생님의 강 쭉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자, 집이 거기쇼? 꽃갈모자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는 질색이다. 그에게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예, 선생님은요? 나요. 난 여기, 거기 배꼽 따고 처음이요. 호호호. 여자 웃음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낄낄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자, 기억 웃음소리. 어, 살찐 여자, 그리고 안마장이, 그러나 그는 별로 손치 않다. 포동포동, 여인이, 뭐야, 이제 또 나갔어? 어, 음. 자, 포동포동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킬킬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 들고 있지만 안경을 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안마를 끝마친다. 그녀는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쥐어준다. 그는 그것을 받들고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 그는 퉁소를 꺼내 불기 시작한다. 아, 이제 떠날래나? 창문인 줄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신경이 잘 안 되나 보다 이거. 자, 신지 자꾸 튀겨져? 네, 자꾸 나가져요. 왜 그러지? 지금 괜찮지? 응, 오케이. 자, 창문인 줄 알았던 앞쪽 유리창 일부가 밑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갑밤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도는 운전사의 머리에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가 허옇게 다른 낡은 코로 된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운전사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저거 윤은 이제 그거죠. 운전대. 운전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끙 하고 돌아앉아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스위치를 넣더니 부르릉 발동을 건다. 30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48명에 한 100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었더라면 운전사가 음, 조금 미안해 했을지 모를 텐데, 이제 슬슬 떠나보련? 잠바 입은 사나이가 엉덩이부터 차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옛날에는 이제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 네, 고가요. 차창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생각 전혀 없다. 아직 안 가? 고가요. 여기가 중국집인 줄 아니? 왜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차창은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너 고미로구나. 내가 왜 고미예요? 아저씨 뭔데요? 난 내 할배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꽃갈 모자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왼쪽으로 여자는 그럴 때마다 창문 쪽으로 피하는 척한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에서 그를 쳐다보아준다. 분할이엔 못하러 가세요. 놀러요. 일행이세요? 예.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저 사람은 늙은 대학생 김씨, 이쪽은 세무서 직원 이씨, 그리고 난 얼마 전까지 국민학교 선생 성은 박씨, 대기 이로써 정말 묘하게 어울리셨네요. 친구분들이세요?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지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요. 우리 집에 저 두 사람이 하숙하고 있지요. 김씨는 차창 유리 이마를 댄다. 차체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 온다. 그는 이마를 댄다. 이 차도 달릴 줄 아는군. 난 세워두려고 만들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우리 차창이 오라이 한 덕분이지. 예, 예, 안 그래? 잠바 입은 이 씨는 나일론 천이 윤이 나는 검은빛 바지를 입은 여차장 엉덩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차츰 아직 화나 있다. 이 씨는 잠바 호주머니에서 껌 한 통을 꺼낸다. 김 씨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달리는 버스는 유쾌하다. 속이 훅 트이는 것이 만사가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너 이거 먹을 줄 아니? 이 씨가 껌 하나를 쑥 뽑아서 차창 등 뒤로 들이민다. 차창은 뒤를 돌아보고 피식 웃는다. 곰이 어떻게 껌을 먹어요?
뭐? 하하, 제법이거나 됐어. 고모 원래 제조 잘 부리지. 먹어도 손에 댈 거 있니? 사장을 껌을 받는다.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에 여자에게 고루 껌을 하나씩 권한다. 그리고 남은 하나를 끄집어 껍질을 벗긴다. 박 씨는 여자 그 속도로 친해지고 있다. 집이 원래 군할이요? 아니요, 인천이에요. 아, 이사하셨군. 아니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엄마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그냥 셋이 살아요. 인천에서? 아니요, 군할이에서. 인천에 아무것도 없고요? 아니요, 거기 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참 그렇지. 참 그렇다니 김 씨는 실소를 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등 뒤에서 하는 이야기 죄다 듣고 있다. 그는 항상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기를 좋아한다.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데 뭐가? 어제 2시에서 5시 사이에 어디 있었소? 그건 왜 물어? 안 되지. 난 못 속이오. 박형호 속여도 난 못 속인단 말이오. 허허허. 그는 슬쩍 이 씨를 엮는질 해본다. 제비로 약다 하나 이쪽에서 가가 대소만 하고 있는 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요? 앉아. 응? 서 있으면 몸이 해롭지. 괜찮아요. 아, 지금이야 괜찮지. 이대매 커서 시집갈 때 해롭다는 이야기야. 차창은 얼굴을 붉히고 중간쯤에 있는 빈자리 가서 앉는다. 이 씨는 빙그레 웃는다. 실속 없는 줄 알면서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기분이 좋다. 그는 잠바 목 속에서 하얀 목도리를 조금 꺼내 올려 깃불이 포근히 감싸주고 의자의 등에 기대어 담배를 뽑아 문다.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본다. 뿌듯이 흐린 하늘에는 눈발이 있다가 휙거리고 있다. 두 사람 말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뒤에 앉은 박심한 낮은 목소리 여자 소곤거린다. 멋쩍은 몇 날의 웃음소리만이 가끔 엔진 소리 위로 솟아올 뿐 대체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앞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이 막 다른 내용처럼 보이죠. 그리고 버스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서정인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강은 안 나오죠. 강은 사실 역사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서정인의 강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앞부분은 버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뒷부분은 군활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 명의 남자가 시골 혼사집을 찾아가는 거야. 그지? 같이 이제 하숙하는 사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는 줄거리가 단순하지만 작가의 격렬하지 않은 잔잔한 어조로 우리 사회 모순을 날카롭게 그려내는데 이러한 까닭에 1960년 후반에 발표한 이 작품은 문제작으로 문단의 주목을 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늙은 대학생 김 씨, 세무서 직원 이 씨, 국민학교 선생이던 박 씨, 서울 집이라는 술집 작부. 이 세 명의 남자 일행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 있죠. 그들의 길은 목적을 위해 길을 떠나지만 공통적인 교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각각의 생각.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은 서로 각각 생각이 다른 거야.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편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나 연대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자, 진눈깨비에 대한 반응, 색안경 쓴 사람에 대한 반응 그것을 알 수 있고 대학생 김 씨는 결혼에 참여하고 돌아오다가 여인숙에 들게 되는데 공부 잘해 반정하는 여인숙 소년을 보고 학교에서 천재였던 사람이 사회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나와. 그래서 너가 지금 공부 잘하지만 이제 이 사람도 경험한 거죠. 이제 상급학교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는 다 천재야. 근데 이제 얘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점점점 경쟁률이 세지는 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의 이제 경쟁의 왜곡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왜곡된 모습과 교육 현실에 괴리하고 있는 분열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죠. 천재를 파멸하게 만드는 왜곡된 사회 구조. 교육에 의해 완성된 시민으로 길이 막히게 되면서 지식인은 출세주의자가 되어 사회 구조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남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그런 거야. 이 소설에서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점점 커가면은 속물이 된다는 거야, 속물.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세무서 주사인 이 씨와 대학생 김 씨는 각각 전자와 후자를 의미한다. 작가는 여기서 은근히 대학생 김 씨 편을 들고 있는데 이런 왜곡된 사회 구조에 편향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는 작가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수법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 버스가 출발하기 전의 장면에서 인물들이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외투 속에 웅크린 사람, 잠바 입은 사람, 옷갈 모자 사나이 이렇게. 그러니까 뚜렷한 전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헷갈리지.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다다이즘처럼 그냥 뭡니까? 의식의 흐름처럼 그냥 묘사하는 거야. 물론 그 안에 스토리는 있어. 그 안에 스토리는 있지만 그 스토리 다 생산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녕하고 뭐 이런 뭐 어디 사니 뭐 하니 뭐 이런 이야기는 서로 인사하지만 그게 서로의 그 뭡니까?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안녕은 지나가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즉 삶의 허구성과 무상성을 암시하고 있죠. 또 마지막 장면에서 눈에 이미지는 술집 작부가 대학생 김 씨의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듯이 인간의 본래 순수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는 작가가 삶의 무상성을 다루면서도 그 무상성을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 극복하려고 했음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단편 소설이고 60년대 눈 내린 겨울 공간은 시골 군하리 주변 간결체 상황 배경 객관적 묘사 짤막한 대화를 통해 심리를 암시하는 문체 3인칭 전유재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과거의 삶을 해석하는 꿈을 찾고자 하는 비감 여린 어린 감을 어린 비감 그러니까 비감은 뭐 비애죠. 슬픈 뭐 감정이라는 거야. 삶에서 소외당한 사람의 소시민의 비애, 이상과 꿈을 상실한 현대인의 좌절과 방황 의식을 나타내고 있죠. 자, 등장인물을 쭉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버스 안에서 혼사찍하는 세 사내와 그 동석한 술집 여자. 그들의 회상 속에 인간의 면모가 암시되어 각자의 기질이 드러난다. 밤늦게 혼사집에 다니는 그들의 술집에 모이고 깊은 침묵에 빠지는 김씨. 삶의 낙오잠을 대내고 홀로 여인 속에 투숙한 김씨 공부 잘하는 소년을 통해 삶의 전락의 과정을 회상한다. 그래서 신부의 꾸며 술집 여인은 대학생 김씨의 순수한 사모의 감정을 지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꾸 나가시는구나. 저기. 자, 31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이제 자꾸 튕기는구나. 오늘 그거 해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자, 보자.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치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 상해하고 있다. 여차장이 아니라 기사가 그렇죠, 기사가.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앉아 있다. 자, 되게 헷갈리게 문제 냈죠. 음. 자, 봅시다.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있다. 한번 봅시다. 어디 앉아 있는지. 음, 네. 자, 보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차차한 검은 이 씨 옆에 있는 김 씨. 자, 이 씨 옆에 김 씨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씨, 예, 여기, 보자.
이런 문제는 좀 유치한데, 이런 문제. 자, 이 씨 옆에 김 씨,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 그 옆에 여자. 예, 그죠? 이 씨 옆에 김 씨. 그러니까, 자, 이 씨 옆에 김 씨야. 그러니까, 김 씨는 이 씨 옆에, 그죠? 박 씨는 이 씨 뒤에 있다. 박 씨는 이 씨 옆에 김 씨. 그 다음에 뒤에 앉은 박 씨. 그죠? 박 씨는 뒤에 앉아. 답은 2번이네. 그죠? 2번이죠. 이건 요거 보면 되죠? 이런 건 관찰력 테스트 하는 거니. 사일적 사고를 묻는 문제. 관찰력 테스트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손이, 다른 사람은 이제 못 풀었네. 자, 그 다음에 이 씨는 여자에게 고날이 가는 이유를 묻고 있다. 자, 이 씨가 묻고 있나요? 박 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운전사는 손님들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아니죠? 당연하듯 느낌. 김 씨는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 주인이다. 김 씨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여기 누구야? 김 씨하고 이 사람은 저기죠? 어, 자기 에, 그 집에 하숙한다 그랬죠? 예, 김 씨 집에 하숙하는 거죠? 아, 저기 이 누구야? 어디야? 박 씨야 뭐야? 박 씨 집에 하숙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2번.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읍으로 가봅시다. 기읍. 자,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김씨 상사를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에 바이오를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칼칼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아, 그러니까 여자 웃음소리, 뭔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인물의 하던 흐름의 상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기가 뭔가 상상하고 있었지? 1번이 맞는데, 그러면 다른 거 그래도 봅시다. 어, 니은은 뭐냐? 니은은, 니은은 있어. 음. 그리고, 낮은 목소리, 여자 성은 멋쩍은 몇날의 웃음소리만 가끔 엔진 소리 위에 흡수를 뿐 대체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운이죠. 이 니은의 웃음소리는 약간 여운스러운 거죠. 어색한 건 아니고요. 반감 아니고요. 예, 다 틀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에 1번. 서울이 잘하고 있네. 자, A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죠. A에 대해서. 자, A. 차창이 비로소, 차창은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음, 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로소니까, 그죠? 그다음에 B. 예,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놀러요. 일행이세요? 예.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저 사람 늙은 대학생 김씨, 이쪽은 세무서 직원, 이씨, 그리고 나는 얼마 전까지, 선생, 고등학교 선생, 형은 박씨요. 되게 이렇소. 자, 이렇게 목소리를 낮췄는데, 네, 낮추는 이유가 뭔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자 함이 옆을, 아니죠. 낮추는 건 뭐예요? 더 이렇게 소곤소곤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33번에 2번. 음, 소원이가 33번까지 다 맞췄어요. 자, 윗글 보기를 바탕으로 감사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윗글에서 인물에 윗글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그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지, 이게 뭔 말인지. 이들이 나누는, 그래서 관찰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나누는 대화는 제자리에서 겉돌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도달을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소설에서 사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데 윗글은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가 방해하고 서사적 장치들도 방해하는 서사적 장치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가다가 뭐 과거 해상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스토리가 점점점 헷갈리게 나온다는 거야. 틀린 거 찾으래. 박씨에 대한 정보는 곡갈모자, 기피자, 전직교사와 같은 부분적인 것에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박 씨에 대해서. 박 씨가 어떤, 요 안에서만 우리가 파악해야 되니까, 그죠? 네. 박 씨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죠. 네, 뭐 다시 쭉 읽을 필요는 없는데, 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집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는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파편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답은 이 전체 소설의 내용을 알면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선이가 4번이라 그랬는데 2번이 맞고요. 박 씨, 김 씨, 이 씨 등 소설 대상을 계속 바꾸어 소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어, 자, 이건 뭐냐면 박 씨, 김 씨, 이 씨 이 소설 대상이 계속 나오면서 스토리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 대학생 이렇다. 이런 상황을 해서 뭐야,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소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34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 1, 2, 2야, 2, 1, 2. 그리고, 또 바로 한번 저걸 보겠습니다. 다음 거.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전체 요 내용보다 우리가 이 지금 두 번째 소설은 최윤의 회색 눈사람인데 이 최윤의 회색 눈사람 전체 전개만 보겠습니다. 어, 지금 회색 눈사람, 네, 서원이나 시온이나 다 맞았네. 잘했어요. 자, 회색 눈사람 전체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은퇴한 뒤 저서를 구상하고 있는 전직 대학 교수를 대신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에 찾은 나는 강하원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진 한 한국 여자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한다. 기사의 내용을 나는 20년 전 어느 겨울로 이끌어간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이모 집에 맡기고 미국 운전병을 따라 미국으로 떠난다. 음, 그건가 봐, 그죠? 옛날에 양놈이라 했죠. 나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이모부의 병원비 마련해 둔 돈을 훔쳐서 간신히 대학에 등록하기는 했지만 생활의 고통의 연속이었다. 한 학기 끝나면 그 학기 교재를 청계천 헌책방에다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그 다음 학기 교재를 구입해야만 했다. 돈이 되는 일은 무슨 일인지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헌책박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 시학, 무명 아나키스트, 예, 무저항주의죠. 정기라는 책을 찾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연락처를 건네준다. 책방 주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한 후, 어, 아니라는 인물과 만나게 된다. 일주일치 생활비를 받고 그에게 책을 넘기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자신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해 온다. 인쇄소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 퇴근하고 고향 친구를 찾아갔던 나는 다시 인쇄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곳에서 안과 의 그의 동료들이 비밀 화합을 갖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 날 안이 저녁 식사를 제안한다. 안은 내가 그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된 뒤 안은 인쇄소를 근무를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도와줄 걸 제안하고 나는 이에 동의한다. 나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그러한 모임을 지속하는지 궁금했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안과 그의 동료는 모임에 참석한 기간에 나는 여권과 미국 비자를 마련해둔다. 마음속 어딘가에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던 모양이다. 안과 동료들이 책자 하나를 발행하려던 전주 금요일 안은 내게 주말에 집에서 쉴 것을 제안한다. 눈이 내린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낮에 동네로 나섰던 나는 연탄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눈으로 만들어진 회색 눈사람을 보게 된다. 나는 월요일 저녁 인쇄소로 가지만 비밀 해압이 발각되어 사람들은 모두 흩어진 데였다. 어느 날 해압 과정에서 이름 들었던 김희진이 나를 찾아와 아내 편지를 전한다. 나는 내가 마련해 두었던 여권과 비자를 이용해 김희진의 미국행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한다. 아니, 아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던 나는 김희진과 20여일의 동거 기간 동안 아니 자취방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아는 나타나지 않고 김희진은 미국으로 떠난다. 안과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을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원고를 가지고 나 역시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 이후 아는 검거되었다가 풀려나 왕성한 사회활동을 벌인다. 내가 살고 있는 근처 도시의 아내의 강연에 참석해 들렀을 때 나는 그 그동안 복원해뒀던 원고 뭉치들을 사람을 통해 아내에게 전달한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고 그렇게 각자의 삶을 계속되지만 안과 함께했던 그 겨울 기억은 신문을 통해 본 김희진의 부고로 인해 다시 내 기억 속에 살아나게 되었다. 자, 패고적 독백적이고요. 1970년대 서울 1인称 주인공 시점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발견된 희미한 삶의 희망이죠. 액자식. 그러니까 뭐야? 현재에서 과거 해상으로 넘어가죠. 현재에서 과거 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상적 어조로 섬세문체의 작전을 내면에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삶의 체험의 존재력 차원을 승화시킨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된 1970년 군사 독재 체제, 유신 체제에 더욱 강화된 형태인데 이 사람이 출판과 언론에 자기가 탄압받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 살았던 자신의 대학생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죠. 그래서 해고적, 그다음에 고백적인 성격의 작품이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런 도식이에요. 지독히 가난해 모든 돈을 훔쳐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현실 인식은 있으나 적어 가담하지 못합니다. 인쇄소 일을 시작한 민주화 비밀 조직이죠. 조직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은 자, 검은색 플러스 흰색이죠. 양자택일의 상황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어둡고 암울했던 70년대 억압적 현실 눈사람, 흰 눈으로 만든 동심의 세계 순수,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영속적이지 않아요. 햇빛에 금세 녹아버리지만 만들려 노력하는 대상이죠. 억압적 현실을 변화를 꿈꾸는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눈사람이란 이제 안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운동 세력과 소시민적 삶을 중간에 놓인 서술자를 얘기해.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비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암시하죠. 1970년대 의문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현실 극복의 희망이 불가능한 이상에 대해 어렴풋이 믿음과 희망을 가졌던 나의 내면 세계의 희망인 거죠. 그래서 눈사람의 이제 목도리를 해줘, 이 사람이. 눈사람이 완성에 기여하려는 안과 그들이 준 희망을 완수하는 행위죠. 발각되어 사라질 인쇄소 운명과 함께 관련해 여러 가지 힘을 합쳐 만들어지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을 책자가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제 뭐 내일 좀 더 우리가 좀 보긴 하겠지만, 이제 회색 눈사람이라는 것은 완전 하얗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두운 시절에, 어, 어떤, 여기서 뭐, 삶의 희망인데, 어, 회색이기 때문에 또 금방 녹기 때문에 순수와 열정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만 사실은 그 희망이 정말 희망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눈사람. 네. 자, 그래서 요거, 내일, 우리가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어,
알려주는 그거, 저 이따가 줄 테니까 두 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현대소설 계속 할게요. 자, 수고했고, 신지도 내일 풀어놓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모의고사 푸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